거래 지원이라는 게 닥사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이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지원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위험성을 다 평가를 해요. 뭐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그리고 뭐 이런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막 홍보하는 그런 토큰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가상자산이 진짜 요건에 맞춰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기술력과 보안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함부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래소에 상장된 걸 투자하시는 게 사실 안전하지, 처음부터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발행자로부터 직접 사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절대 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됐잖아요. 한 가지는 이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되게 많았어요. 가상자산 이제 스캠 코인들이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이름 로고를 그냥 함부로 따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의 대통령 얼굴을 가져와서 막 내가 이 사람하고 이게 이렇게 공인된 거다 막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유명인들의 얼굴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유명인이 실제로 동의를 하고 이 얼굴을 사용하게 해줬고 이름을 쓰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유명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유명인이 만약에 이런 전반적인 이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내용을 알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을 의도로 또는 요 가담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로 자기의 이름이나 유명세를 빌려주기로 했다면 보통은 사기죄의 어떤 방조 내지는 또는 처음부터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냥 뭐 좋은 사업 한다 그러길래 얼굴을 빌려줬고 이름도 그냥 쓰게 해줬다, 나는 원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인플루언서나 이런 유명인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별로 그 사람의 원래 의도나 암호화폐 발행자와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전혀 몰랐고 오히려 이용당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유명인이라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유명인이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 해야 되고, 되게 또 억울한 게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내 이름 이용만 당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전혀 내 거 사용되는 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리딩방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사람 유튜버 이제 막 3프로 이런 데 나오시는 유명한 분들 얼굴 그냥 갖다 쓰고서 도망가고, 텔레그램 같은 데는 그냥 계정 없애버리면 끝이니까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용당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억울한 게 이 유명인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예훼손이 될까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내 얼굴을 도용한 건 명예훼손이 안 돼요. 나의 명예가 실제로는 훼손됐는데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업무방해냐, 뭐 나의 업무를 방해한 거냐? 내 얼굴 썼다고 해서 그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내가 실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방해되거나 내 신용과 명예가 굉장히 훼손됐을 수 있는데, 특정한 방해 대상이 된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무슨 업무를 방해한 거냐? 그거는 이제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얼굴 갖다 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업무 방해도 안 돼요. 모욕죄? 뭐 무슨 죄가 사실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뭐 절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절도나 강도는 재물에 대한 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정보통신망법상 이걸 처벌하는 죄가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의도용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 정도가 되죠. 잘 아시다시피 초상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세 번째 경우다 그러면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정신적 고통도 받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스캔코인 관련돼서 어떤 유명인이 이용됐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알고 관여된 건지 모르고 관여된 건지, 정말 피해자에 불과한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단순하게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고요. 그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었다, 또는
그림을 그냥 알고 내 이름을 빌려주도록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사기죄의 방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림을 알고 이게 상장 가능성이 없는 걸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알고서 그냥 홍보에 활용하겠다라면 방조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까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코인 발행했고 마케팅 하는데 내 이름 쓰게 해줄게 까지 했다면 저는 사기죄에 관여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단순하게 이게 코인 발행 프로젝트라는 것만 알고 내 이름을 빌려줬다는 거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속일 의도까지 알긴 어려웠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고,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관여해서 어떻게 홍보할 거고 이런 것까지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죄 방조, 아주 처음부터 관여해서 같이 이 모든 그림을 짰다면 공동정범까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공동정범이 되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발행을 하고 너는 마케팅을 하고 누구는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 몸처럼 돌아가자. 이게 공동정범이고, 그래 니네가 다 해. 나는 내 이름만 빌려줄게 라고 했을 땐 방조고, 그냥 코인 발행했어? 그래 뭐 나 돈 좀 받고 내 거 이름 빌렸어, 너 홍보해, 난 돈도 벌지 뭐, 이 정도다. 그럼 그거는 아무 죄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관여했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전혀 모르고 그냥 이름만 정말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쓰고 사진만 빌려 쓰면서 그 사람한테 일정한 수량의 코인을 주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랑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이게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사업한다니까 홍보할 때도 뭐 써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제 상법상으로는 명의를 대여했을 때 명의 대여자 책임이 있어요. 물론 얼굴을 대여한 거는 법률적 책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법상 명의 대여자 책임이 있는 거로 봐서는 우리가 얼굴과 이름을 빌려준다는 건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분들 또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나의 유명세를 누가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빌려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도용당한 경우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그래서 스캠 코인을 예방하는 방법 뭐가 없나. 우선은 첫 번째로는 출처가 뭐 미래 채널, 티스토리 이런 곳에서 이제 나온 것이었는데, 투자 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돈 된다고 하면 사고, 또는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사고, 이게 비트코인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홍보하면 사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코인을 그런 식으로 팔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거래소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일반인들의 경우엔 특히.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누가 나한테 돈만 주면 넌 비트코인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무조건 의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은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모든 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 뭐 나한테 넓은 강의실, 강당 이런 데 빌려가지고 막 연예인도 와서 쇼도 하고, 연예인 안 올 수도 있죠. 연예인이 아니라 뭐 누가 와서 노래도 하고 막 사은품도 막 갖다 주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코인 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땐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그게 그만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이름을 빌려준 게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코인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전제를 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진짜 유명한 데서 관여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거래소를 통해서밖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접 거래소에 가입해서 가상자산을 취득을 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누군가가 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 거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같은 데서 경고 메시지를 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예전에 사건화된 것 중에 뭐 원코인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돈을 취득한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뉴스 같은 것들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시면 스캠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직접 해본 사건 중에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킹을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다른 잘못된 피싱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자기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앱을 깔면 거기에 가상자산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나한테 뭐 1,000만 원어치를 사면 너한테 이자가 매달 얼마씩 지급될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자가 지급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깔린 앱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야, 이걸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니 거래소에서 팔아갖고 돈을 바꿔서 돈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거래소에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니 거래소가 폐쇄를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사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소가 실제 뭐 문을 중간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 닫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이걸 사면 이제 앱을 통해서 너한테 이자를 지급할 테니까 나를 믿고 이걸 사라 라는 것들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또는 이제 닥사 같은 데 뜨는 공지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그냥 뭔가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에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피하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스캠이 사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폰지 사기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이제 사고 파는 행위에 관여되는 분들은 이제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투자를 하셔서 투자자가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주의를 해서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곧 도입이 되잖아요. 이제 7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될 텐데, 이런 법률들이 시행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규제가 생기고, 또 투자자들은 보호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시행 전후로 이런 스캠 코인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공인된 거래소를 이용하시고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엔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고 다음엔 더 중요하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